예,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오늘은 X도사에게 사기당한 썰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올라온 글을 제가 좀 포왔어요. 2010년 글인데 요 사기 무속인이 잠수를 탔다가 요즘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만신이라고 칭하면서. 그래서 요런 피해를 막고자 제가 글을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사기성 무속인들이 급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를 서민들에게 많이 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가정적 파괴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2010년에 북쪽으로 이사 방향이 전부 막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저희 집이 사정상 서울에서 정북 쪽인 동두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얼마 후 엄마가 부엌 일을 하시는데 유리 그릇이 소리도 없이 깨져서 벌어져 있고 도무지 누가 깰 이유도 없는 상황이어서 엄마는 삶아졌나 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이라는 게 큰일이 닥치기 전 변개 같은 징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이사를 잘못하는 애군이 따르거나 건강 재산 따위의 영향이 커지고 또 큰 변개가 일어날지 모르다는 불길한 생각에 며칠 고민하다가 제가 유명하다는 무속인을 찾다가 이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띵겨버리고 자 여기 핵심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2010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1시 46분 도착 후 제가 이사 방향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한숨을 연거푸어 내쉬며 이사를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예로 아무로 죽은 내력이 없는 어떤 집안이 있었는데 이사를 잘못해서 6살 아이가 간암으로 죽었다면서 재산도 생명도 잃을 수 있고 아주 안 좋으면 둘 다 집안을 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저희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점사를 좆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사 방향 때문에 왔다고 안 했으면 그것도 몰랐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로 점사를 더럽게 못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팔랑귀라서 남 이야기를 거의 잘 믿는 편이고 제 생명과고 같은 딸아이 생각에 그냥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 좋다는 말에 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엄마한테 신기가 있는데 신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면서 늙어서 신 받을래 아니면 저랑 제 동생 중에서 누가 신을 받을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귀신도 안 보이고 무슨 소리 같은 환청도 없는데 그런데도 신을 받은 몸인가요? 하고 물으니 이도사왈 그건 잡기가 씌워서 그러는 거고 신을 받으면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아도 신을 받는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생일 전에 저더러 신을 받으라네요. 저는 신을 안 받으면 자식 대에 내려간다는 말에 차라리 제가 신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냥 대답했고 참 이렇게도 신을 받나? 라는 생각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신을 받으면 귀신 같은 것도 보이나요? 하니깐 그건 내공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물어봤더니 신을 받으면 사람들 사주가 보이나요? 아니면 신이 가르쳐 주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도사가 그냥 감이 와서 말하는 거다 라고 하네요.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는 생일 전에 신을 받아야 하고 신을 받으려면 용하다는 무속인들과 아주 영험한 신령들을 대거 모시기 위해서 크게 판을 벌여야 하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저희 집이 힘들다고 하니까 카드가 몇 장 있냐고 묻더니 한도가 되냐고까지 물어보네요. 그래서 제가 사채를 써서 큰일이 닥치면 어떡하죠? 라고 물으니 신을 받아 자신의 제자로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자신이 놔두겠냐라는 답을 하면서 자신에게 신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 90% 이상은 신을 받겠는고 해도 신을 받지 말라고 오히려 말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은 일이 닥쳤고 신을 모셔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받으면 경제적인 걱정은 해결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10%의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도 덜어 있을 법도 한데 영 아무도 없고 총각이라고 했는데 상담 예약을 받는 여자분이 꼭 부인 같다는 인상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그 사람 얘기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이사를 오기 전 이곳저곳 다 들러 돈을 구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써서 사채도 막혀있다고 하니까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고 묻고 10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데서나 융통을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고 조짐도 없는 평범한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나도 급하게 신을 받아야 하니 사채라도 구해서 돈을 마련하라고 하니 정말 쪽박차기 딱 알맞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도안이면 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뭐 여력이 없고 다음 달쯤 어떻게든 1000만원을 만들 테니까 도사님이 제자가 되는 마당에 제가 나머지 1000만원을 빌려주시고 제가 제자로 들어가서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으니 그건 절대로 안 된답니다.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돈이 마련되면 연락을 달라고 말을 하신 뒤 신바림의 내용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한테 그렇게 신내림을 빨리 받으라면서 나중에 돈이 되면 오라는 말이 통념상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많은 도사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들의 근황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신내림을 받고 진짜 무속인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사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좀 확인을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연락이 좀 많이 끊긴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무속인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사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자 몹시 안 좋다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왜 북쪽이 다 막혀있는데 북쪽으로 이사를 갔냐? 근데 정말 웃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더러 북쪽 멀리 가지 왜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냐? 북쪽 방향도 더 끝쪽이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가까운 북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개소리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도사에게 저희가 이사를 간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끝쪽에 위치한 북쪽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도사가 당황해가지고 말을 얼버무리면서 다른 질문을 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사에게 그럼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다시 이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니 또 이사는 무슨 이사를 가냐고 하면서 부적으로 기운을 상쇄시키고 살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적을 써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잠시 뭐가 캥겼는지 화장실 다녀온다고 나갔고 살며시 앉은 자리를 보니까 옆자리에 부적을 그리는 두툼한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오령 출판사 부적 그리는 책 한문으로 된 글씨가 눈에 유독 들어왔습니다. 아유 개 쪽팔리네 이거. 저희가 상담받으러 온 이유가 이사 방향으로 생긴 문제에 대한 대비책과 불안함에서 비롯된 터여서 어찌되었건 부적이라도 붙여서 마음을 불안감에서 해방시키고 싶은 제 성급함이 그분께 제 마음을 들킨 듯 싶었습니다. 부적을 써줄 테니 이것을 붙이면 막을 수 있는데 원래 한 1000만원 하는데 너는 너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원가로 100만원을 써줄게 라면서 원가를 유독 강조하더라고요. 원가 100만원? 아이고 너무 이제 자비로우신 분이네. 원가가 100만원이라니. 저도 식구들의 불안감이 100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에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도사가 직접 휴대용 카드기로 긁었다고 합니다. 부적은 등기로 3일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는 이 사람은 이제 부적을 쓰긴 쓰나봐요. 어떤 무속인은 저기 자파상 가가지고 부적을 사가지고 손님한테 붙이는 무당도 있어요. 상담을 끝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엄마가 도사에 대한 의구심과 모든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을 제 동생과 저랑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드디어 속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고 그래가지고 밑에 하니까 속았다는 결론 내렸고 취소권으로 숫자 통화를 했고 카드 취소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다 보니까 TV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에요. 끝으로 저물도로 갈 때는 거짓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진하면 그대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여자친구가 없어.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고 구라를 치는 거죠. 그러면 무당이 너 여친 없는데 왜 그런 질문 하냐? 그럼 합격. 모르면은 이건 불합격이고. 그냥 구라를 이게 질문을 할 때 구라 질문 2개, 진짜 질문 8개. 아니다. 뭐 5대5로 해도 되고 처음에 구라 질문 한 3, 4개로 간을 보다가 좀 무속인은 구라 질문은 못 느낀다. 그러면 그냥 뭐 돈 벌었다 생각하고 나오셔도 되고
좀 성격이 과하시면은 점사비도 돌려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제보를 받는다 이런 글도 있어요. 이들의 특징, 일단 자기네들이 무속인 옹호글을 올린 뒤에 댓글에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달면 즉시 삭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올리면 즉시 삭제. 그 사이트는 같은 패거리고, 엄청난 돈을 주고 구술하거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포섭하여 블로그에 팬들 관리합니다. 이게 정말 웃겨요. 이런 사람들이 신점을 볼 리 없고요. 다시 사기꾼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지들끼리 용하다면서 팬을 자청하고 블로그 계속 만들고, 다 같은 사기꾼 무속인들이 무속 관련 사이트나 블로그 운영하면서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영업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 글을 좀 봤는데 이 밑에 그 피해 사례가 엄청 많아요. 댓글도 많이 뭐 삭제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또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브루노 그레닝 그리고 다스칼로스 책을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뭐 다음에 더 좋은 책 있으면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좀 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무속인이 아닌데 환자를 5,000명 이상 치료하고 그 기록을 의사들이 이거는 지금 기적에 의해서 된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된 거다, 이거는 기적 아니면 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의사들이 소견서를 한 사람에 대해서 5,000건 이상 써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간 딱 3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브루노 그레닝, 다스칼로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 에드가 케이시. 근데 이 3명 공통점이 뭡니까? 직업이 다 있었고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이제 사람들 치료할 때 돈을 받고 했습니까? 그냥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튕기면은 다 해결이 돼요. 예수나 부처님도 이런 급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면은 국 같은 게 필요가 없다. 근데 어쨌든 뭐 구술하는 거는 예수나 부처급은 안 된다는 얘기고, 뭐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이제 구술 과하게 하는 이제 무당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